안녕하세요. 이슈 도구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문화적 매력도 풍부합니다. 코파카바나 해변과 슈가로프 산 같은 관광 명소는 물론 일부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와 문화적 매력이 풍부합니다. 브라질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며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위상과 달리 브라질은 치안이 매우 나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은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는 경고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경찰과 소방관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만큼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도시들은 치안이 더 나쁜 경향을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0개 중 17개가 브라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는 마약 갱단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유층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출퇴근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CNN 기자가 생방송 중에 스마트폰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약 갱단뿐 아니라 경찰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안 문제는 브라질의 비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약 64.5%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데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 부유층만이 집안에 마련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브라질은 한때 미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요. 외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을 소비하며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문화가 브라질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기존의 미국 문화와는 달리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팬들이 직접 참여해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징이 브라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K-팝 팬들이 안무를 따라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문화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웠습니다. 브라질 매체인 RN24시는 K-팝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는가? 라는 주제로 브라질의 탈미국화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으며 사회학 전문가들은 브라질인들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류는 브라질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상륙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브라질 도시 곳곳 식당에서도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제품과 음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브라질인들은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 현상이 브라질의 탈미국화를 일으킨 과정을 알아봅시다. 사회학자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이 브라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인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추가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보고 그곳의 모든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을 꿈꾸고 미국에서 살면 행복하고 멋질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이 자국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이용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소위 소프트 파워, 즉 음식, 음악, 미디어가 지닌 문화적 힘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TV에서 거의 미국 문화만 소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엔 미국 방송 채널밖에 없었죠. 또한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브라질인들은 미국의 생활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믿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국인이 사는 방식을 보고 와 저래야 해 저것이 옳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멋진 세상에 갈 수 없으면 미국 문화를 여기 가져오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시리얼 같은 다양한 미국 제품이 브라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물론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계화로 인해 한국 문화가 브라질과 세계 각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세계화는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미국 문화만 볼 수 있었다면 다른 곳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브라질인은 미국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학교 내 총기 사건, 경제, 정치 등을 알게 되자 미국의 생활 방식이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사회학자들은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면 브라질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왜 더 많이 소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스타일과 스토리 때문에 삶의 한국의 문화를 가져오고 한국 드라마에 진정 몰입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미묘하고 섬세하며 폭력성도 없습니다. 그동안 봤던 미국 드라마는 폭력적인데다가 미국이 항상 옳다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며 가볍습니다.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 소개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나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K-팝 콘서트와 팬미팅이 그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의 변화냐 것이죠. 한국 문화 때문에 카니발을 중단할 리는 없지만 분명 식당이나 공연장, 상업단지 등에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파티와 행사를 여는 한국의 외교와 함께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울 기회를 얻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투자하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 문화가 남미 국가에서 맺는 정치적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탈미국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강력한 한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질 내 한식당에는 한국 음식을 즐기려는 브라질인들로 가득합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식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접했던 음식들을 직접 맛보려는 이들로 한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 과자와 음료, 라면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이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브라질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한국 여권을 보면 입국 심사관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는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환영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로 브라질에서의 한류의 위상을 실감하게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류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브라질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글로벌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졌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브라질 사회에서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 지금, 앞으로 브라질과 한국이 서로 더 가까워지며 더욱 풍부한 문화적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